자기소개서로 자수성가하기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개별 문항에 대해서 들어갈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1번 문항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에서 다룰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물론 이제 공통적으로 모든 문항에서 다루겠지만, 첫 번째로 문항별 분석을 할 거예요. 1번 문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항별로 문항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두 번째, 우리가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소재 정확이라고 했죠. 그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좀 쓰지 말아야 될 소재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소재에 대해서까지 정했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문항을 써봐야겠죠. 그래서 문항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 문항에 대해서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이 꼭 해주셔야 될 게 1번 문항에 대한 여러분의 자기소개서가 딱 옆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쵸.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비교를 하셔서 들으시는 게 가장 좋고, 혹시나 자기소개서를 다 쓰지 못했다, 아니면 1번 문항조차 쓰지 못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개요라도 짜서 이제 개요라도 짠 상태에서 이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 개요라도 못 짜겠다라는 분들은 옆에 생활기록부라도 놓으셔서 어쨌든 생활기록부를 비교하시면서 봐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1번 문항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일단 재학기간 중이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쓰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라. 그리고 천자이내로 기술하라. 라는 점인데요. 어쨌든 이 점에 대해서 이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을 살펴보면 일단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라는 문항인데, 그 말은 뭐예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라는 거는 고등학교 이전에 이제 그런 것들은 쓰시면 안 돼요. 글의 소재에 대해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만 한정되었다는 거고, 그 다음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이라는 말에는 말 그대로 출제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문항의 핵심은 과연 얼마나 우리가 학교 공부에 충실하게 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뭐 학원이나 과외나 그런 것들 다니지 않고 얼마나 학업에 대해서 학교 공부를 통해서 이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런 경험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과 관련된, 즉 교과목과 관련된 공부를 중심으로 서술하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즉 다시 요약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얼마나 학교 공부에 충실히 공부했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노력과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점은 항상 모든 문항에서 1번과 2번 문항에서는 주로 이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계속 기술하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경험 자체만을 기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모든 스펙에 대해서 아니면 경험에 대해서 나는 몇 등급을 받았다, 5등급에서 1등급을 올렸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경험 나열식으로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말고 5등급에서 1등급을 올렸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것도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5등급에서 1등급을 올렸다라고 하면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천자인해라는 건 글자 수인데, 자, 그래서 글자 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재를 결정하게 될 텐데, 주요 소재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에서 천자인해의 기준으로 봤을 때 두 개에서 세 개의 이내가 적당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으면은 그냥 단순하게 스펙 나열식밖에 안 되고, 너무 적으면 구체적이지 못하니까 소재는 그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항을 써보도록 할 텐데,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문항 쓰는 방법 말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소재 정하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매 시간 모든 문항에 대해서 소재 정하기에서 다룰 텐데, 소재 정하기는 일단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고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라도 해당되는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재 점검에 대해서 일단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볼 것들은, 지금 여러분이 생활기록부를 펴보시면은 1번 문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볼 것들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학교 성적. 학교 성적이 뭐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나 뭐 내렸는지, 그런 것들. 왜? 교과목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학업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그다음 두 번째, 교과목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 예를 들어서 뭐 화학이다. 화학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다. 아니면 뭐 영어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다. 그런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활기록부에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 두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이건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쓴 예시를 제가 이제 그 소재만 뽑아서 쓴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첫 번째, 지원학과가 사회학과예요. 사회학과. 그런데 이제 보니까 사회 성적이 4등급이었다가 2등급으로 올랐어요. 자, 이 경우에는 충분히 사회 성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쓸만 하겠죠. 그쵸? 왜?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으니까. 그쵸? 그런 옳은 사례들, 그쵸? 그런 옳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만의 뭔가 스토리, 자기만의 뭔가 독특한 그런 학업에 대한 노력과 열정이 있다고 하면 쓸 수 있겠죠. 자, 예시 두 번째. 지금 이 친구는 실제로 이제 간호학과에 붙은 학생인데요. 지원학 죄송해요. 영어 영문학과에 실제로 붙은 학생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를 처음에 되게 약했어요. 약했는데 그 약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영어 회화와 미드 관련된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업과 관련된 노력에서 영어와 미드 관련돼서 자기가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켰다라고 충분히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크게 주의점이 있습니다. 주의점은 대표적으로 이제 소재에서 피해야 될 것들을 말하는데, 자, 대표적인 예시, 멘토 멘티 활동,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뭐 상적 상승을 했다, 뭐 단순히 몇 등급에서 몇 등급을 했다, 뭐 교과서에서 문제를 열심히 풀었다, 뭐 단순 암기가 아니라 뭐 이해식으로 공부했다,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뻔한 표현이기 때문에 지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단순 공부 방법 나열. 예를 들어서 뭐 비문학에 대해서 비문학 공부 방법 나열, 영어 공부 방법 나열. 단순하게 공부 방법을 나열하는 것과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특히나 너무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오케이? 음. 제가 주로 이제 소재에 대해서도 주로 이제 소재에 대해서 다시 백을 시키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너무나 1번 소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뻔한 그냥 공부 방법을 쓰거나 단순하게 그냥 나열하거나 그냥 뭐 문제풀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그렇게 쓰면 되면 답안 자체에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항을 써보도록 할 텐데, 일단 문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소재를 이제 정했죠. 그쵸? 그렇게 소재를 정했는데, 이 소재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재를 정했다고 하면은, A라는 소재를 정했다고 하면, 이 소재를 정한 계기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재에 대해서 당연히 간단 명료하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A라는 뭔가의 그런 활동이나 내용에 대해서.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소재를 정했다고 하면은 이제 주제를 이제 선정해서 첫 문장을 아무래도 설정할 건데, 첫 문장에 대한 형식은 되게 이렇습니다. 소재를 통해 느낀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어쨌든 이런 형태로 이제 하는 게 좋고, 주제는 최대한 당연히 간단 명료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느낀 점인데, 느낀 점이 가장 중요한데, 당연히 누구나 느꼈을 법한 느낀 점, 예를 들어서 공부 문제풀이를 통해서 뭔가 공부의 즐거움을 배울 수 있었고, 뭐 이렇게 뻔한 식의 느낀 점은 쓰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제, 소재, 느낀 점 셋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 브레인스토밍 부분인데,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생각나는 대로 쓴 후 고쳐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아시겠죠?